지난 시간에는 번역, 오디오 감지까지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기능인 읽어주기 기능을 활용하여 받아쓰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선생님과 함께 음성합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성합성이란 컴퓨터를 이용해 사람의 말소리를 인위적으로 합성하는 일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들어봤을 겁니다. 또는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하면서 선생님들 수업 자료를 볼 때 그 성우 같은 목소리들이 대부분 음성합성 기술을 활용한 경우가 많아요. 이번 시간에 쓰는 AI 블록, 인공지능 블록은 인공지능 블록 꾸러미 안에 있는 기능 중에서 AI 불러오기를 눌러서 그 중에 읽어주기 기능을 가져오면 됩니다. 우리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함께 만들 작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쓰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잘 듣고 띄어쓰기와 맞춤법을 지켜 답을 입력해보세요. 문제는 총 5문제입니다. 1번 문제, 두 사람은 인사말을 나누었다. 두 사람은 인사말을 나누었다. 2번 문제, 당신은 나의 전부예요. 당신은 나의 전부예요. 3번 문제, 손에 거머쥐고 놓지 않았다. 손에 거머쥐고 놓지 않았다. 4번 문제, 옆에서 끼어들기 하지 맙시다. 옆에서 끼어들기 하지 맙시다. 5번 문제 적중률이 높습니다. 문제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답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정답, 2번 문제는 틀렸습니다. 3번 문제는 틀렸습니다. 4번 문제는 정답, 5번 문제는 틀렸습니다. 5문제 중 2문제를 맞추셨습니다. 이상으로 맞춤법 위주 받아쓰기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잘 보았나요? 주요 명령어 블럭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활용 블럭입니다. 읽어주고 기다리기 블럭은 노란 블록 안에 있는 말을 읽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또 아래에 있는 이 여성의 목소리 속도, 음높이 설정하기는 목소리의 종류, 속도, 음높이를 설정해서 이제 다양한 목소리를 나게 할 수 있어요. 이외에 우리가 사용할 주요 명령어 블럭들입니다. 변수는 2가지를 사용합니다. 문제 번호와 점수라는 변수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신호는 마찬가지로 2가지를 사용하는데 문제 출제 신호와 정답 확인 신호를 넣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리스트가 들어갑니다. 리스트에는 출제지라는 리스트와 이미 출제된 문제라는 리스트를 만들 건데요. 출제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시험 문제를 말하는 거고요. 이미 출제된 문제지라는 리스트는 여러분들이 답한 답지를 말하게 돼요. 정답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답안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하는 이제 흐름에 있는 여러 블럭들을 또 활용하게 됩니다. 반복하기, 기다리기, 또 조건 한 블럭을 활용할 거예요. 네, 이번에 여러분들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거쳐가야 될 과정을 한번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브젝트를 써서 시작 화면을 꾸밀 거예요. 배치하고 어떤 걸 쓰고 넣고 이런 걸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신호 변수 리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세팅을 해 놓을 거예요. 세 번째는 프로그램 규칙을 안내할 건데 이게 뭔 소리냐? 시험에 대한 안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네 번째, 출제 방식을 설정할 겁니다. 출제 방식 설정은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채점 방식을 설정할 건데 이는 채점하는 걸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채점하고 결과 보여주기는 여러분들이 몇 개를 맞췄는지 또는 몇 점인지를 말해주는 걸 기능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오브젝트를 총 5개를 사용합니다. 우선 배경이 될 수 있는 장롱을 쓸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지금 예시 그림에 보이는 4가지 글씨 적혀 있는 것들 보이죠? 각각 글상자로 만들어서
넣을 글상자 오브젝트 4개를 사용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만들어 볼까요? 네, 우선 먼저 시작 화면을 꾸며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브젝트 장롱을 가져와야 합니다. 자, 오브젝트 지우고, 자, 오브젝트 찾아서 장롱. 네, 장롱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글상자 오브젝트인데요. 글상자 오브젝트는 총 4개가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정답이라는 우리 그림 필요하니까 가져와서 체크해 주시고, 색깔은 갈색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아까 한 과정과 동일하게 이번에는 제출한 답이라는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참고로 폰트는 어비마이 센체입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글 색깔을 흰색으로 잡고 다른 폰트를 활용해서 각각 배치할 겁니다. 이번에 만들 글상자에는 두 사람은 인사말을 나누었다 라고 입력합니다. 폰트는 초록우산 어린이체입니다. 이제 글상자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는 글상자 속성에서 투명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아까 한 거에 마찬가지로 두 사람은 인사말을 나누었다. 일부러 틀리게 쓰는 거예요. 글씨 색깔이 잘 안 보이면 이제 흰색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두 번째 신호 변수 리스트를 설정하겠습니다. 우선 변수부터 만들게요. 자, 문제 번호 변수를 입력해서 만들고요. 그리고 점수 변수도 하나 만듭니다. 변수 만든 거 끝났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신호를 만들겠습니다. 신호 필요한 거 첫 번째는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신호가 있어야 되겠죠. 문제 출제 신호. 그리고 두 번째는 정답을 확인할 수 있는 신호, 정답 확인 신호를 만듭니다. 이제 신호는 다 된 거고요. 다음은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이제 문제에 대한 이제 출제된 답이랑 사람들이 쓴 정답을 공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출제지를 만들 거고요. 두 번째는 이미 출제된 문제. 여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쓴 답이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총 6개의 신호, 변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출제지, 이미 출제된 문제, 문제 번호는 다 숨기고 점수만 보이도록 한 다음에 점수를 이제 배치를 잘 합니다. 한 가지, 그리고 출제지에서 하나 빼먹은 게 있죠. 바로 문제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총 첫 번째 문제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데요. 5개를 늘려놓고 하나하나 입력하면 됩니다. 1번에는 두 사람은 인사말을 나누었다. 두 번째는 당신은 나의 전부예요. 세 번째는 손에 거머쥐고 놓지 않았다. 네 번째는 옆에서 떼어들기 하지 맙시다. 발음이 어렵네요. 다섯 번째는 문제 적중률이 높습니다. 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바로 시험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험이 진행되는지 안내를 하는 겁니다. 맞춤법 위주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잘 듣고 띄어쓰기와 맞춤법을 지켜 답을 입력해주세요. 이런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답에 있는 글상자의 오브젝트에 코딩을 할 겁니다. 자, 그걸 클릭하고 시작하기를 가져온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텍스트를 다 지웁니다. 글상자에서 가져오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변수에서 점수 저게 보이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변수 점수 숨기기를 가져옵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 블록 구름이에서 AI 블록을 불러옵니다. 읽어주기 기능을 가져오고요. 그럼 블록이 3개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 목소리 설정하기 위해서 높이, 목소리 속도 설정하기를 가져옵니다. 친절한 걸로 바꿔주세요. 두 번째는 이제 읽어주고 기다리기 블록을 총 3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위에서부터 맞춤법 위주 받아쓰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두 번째는 잘 듣고 띄어쓰기와 맞춤법을 지켜
답을 입력해 보세요 라고 입력합니다. 마지막에는 문제는 총 5문제입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초 기다려주면 돼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맞춤법 위주 받아쓰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잘 듣고 띄어쓰기와 맞춤법을 지켜 답을 입력해 보세요. 문제는 총 5문제입니다. 다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출제 방식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5번 문제를 반복해서 내는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문제 번호를 읽고 나서 문제 출제 신호를 보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답을 입력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자, 우선 흐름에 가서 반복하기 블록 가져옵니다. 이거 5번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는 자, 변수 자료에 가서 몸에 더하기 블록을 가져와서 문제 번호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숫자는 1로 바꿔요. 이번엔 인공지능 블록에 가서 읽어주고 기다리기 블록을 가져와서 넣어줍니다. 그 내용에는 당연히 딴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해서 두 가지 말을 합치기 위해서 합치기 블록을 가져오고요. 앞에 이 안녕 대시 저기 변수 자료에 가서 문제 번호 값을 넣어줍니다. 그 뒤에 거는 몇 번 문제는 돼야 되니까 번 문제는 써줍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5번 문제. 네, 됐죠.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음 단계 가겠습니다. 이제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문제 출제할 수 있도록 문제 출제 신호를 넣어주고요.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료에 가서 제출할 답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를 만들어줍니다. 자, 안녕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입력한 답을 이제 모아야 돼요. 그래서 대답 항목을 이미 출제된 문제라는 변수에 모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변수는 주머니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는 거 아시죠? 네, 데이터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시작하면 안 되니까 흐름에 가서 1초 기다리기를 가져옵니다. 네, 이러면 이제 출제 방식 설정하기 끝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정답 표시 글상자에 신호를 받았을 때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네, 정답 표시 글상자 됐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신호를 받았을 때 2번 반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읽어주고 기다리기. 몇 번째 항목. 네, 이거 가져서 넣어주시고요. 앞에를 이제 출제지로 바꾸고 뒤에 있는 거는 저희 자료에서 점수값에 적혀 있는 거 가져온 다음에 문제 번호를 바꿉니다. 그리고 1.5초 정도, 2초, 1.5초 기다리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1번 눌렀고요. 문제. 두 사람은 인사말을 나누었다. 네, 입력하는 칸도 잘 나오고. 두 사람은 인사말을 나누었다. 네, 2번 다 읽어주네요. 네, 잘 되었습니다. 자, 이제 출제는 끝났으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채점하기. 자, 채점 방식을 일단 우선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읽어주고 기다리기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부터 답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씁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 번호에 따라서 정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겠죠. 자, 자료에 가서 문제 번호를 0으로 정하기를 만들 거예요. 네, 이렇게 바꿔주고 숫자도 0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총 5개였기 때문에 5번 반복할 겁니다. 네, 숫자 바꿔주고 5로 바꾸고. 자, 이제 텍스트 지우기를 가져올 거예요. 왜냐면 앞에 나온 정답이 지워져야 다음 답이 깔끔하게 써지겠죠. 그래서 앞부분에 텍스트 모드 지우기를 가져옵니다. 다음은 이제 문제 번호를 1씩 더할 거예요. 왜냐면 그걸 더해야지 읽어주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에 신호를 보냅니다. 정답 확인할 수 있도록 정답 확인 신호 보내기.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우리 바꿔준 문제 번호의 값과 모으는 문제는 이런 말하는 거 이제 한번 쳐볼 거예요. 자, 읽어주고 기다리기 가져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에 가서 합치기 블럭을 가져오고요. 그 앞부분은 자료에서 문제 번호 값 넣어주고 이미 했던 거죠. 반복입니다. 이번에는 몇 번 문제는 이라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답이 눈에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글상자에 가서 모모라고 글쓰기를 가져옵니다. 네, 당연히 앞부분을 지워야 되겠죠. 자료에서 이거는 그 몇 번째 항목을 가져올 거예요. 이거 앞에 거는 출제지의 문제 번호 값 번째 항목으로 바꿔줍니다. 이제 그 문제지에 몇 번인지 결과값이 나오겠죠. 이러면 이제 시스템은 다 완성된 겁니다. 이제 이 다음 부분은 이제 조건에 따라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이제 흐름에서 만일라면 또는 아니면을 가져옵니다. 해당 번호의 리스트의 항목이 일치하면 정답을 읽어줄 거고요. 그리고 점수를 올릴 겁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았다면 틀렸습니다를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단해서 등호를 가져오고 이미 출제된 문제 번호의 값과 출제지의 문제 번호 값이 일치하는지를 따질 겁니다. 당연히 그 항목이에요. 값의 항목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두 개가 일치하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점수는 한 20점 정도 하겠습니다. 왜냐면 5문제니까. 그리고 아닐 경우엔 틀렸습니다 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2초 기다리도록 하죠. 이러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이 블럭을 반복하기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 나머지 블럭들도 다 연결해주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입력한 답 표시 글상자에 내가 쓴 답을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확인 신호를 받았을 때 이미 출제된 문제의 문제 번호 값에 있는 항목을 가져오는 거예요. 즉 내가 입력했던 결과물을 가져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블럭들을 다 연결합니다. 네, 하나하나 다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뭐냐면 마무리하는 그 결과를 알려줘야죠. 내 몇 점인지 아니면 몇 개를 맞았는지 그걸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서 읽어주고 기다리기와 읽어주기 블럭을 순서대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해서 모모로 바꾸기를 가져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안에 있는 숫자들을 바꿀 거예요. 이 바꾸기 블럭에서는 앞에 이 문장에 있는 어떤 특정 글자를 다른 값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5문제 중에 n문제를 마쳤습니다. 이 n을 이제 점수 값으로 바꿔서 표현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말고 한번 점수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왜냐면 우리 앞에서 점수를 줬으니까 이번 시험에서는 몇 점을 받으셨습니다. 이걸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n점을 받으셨습니다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상으로 맞춤법 위주 받아쓰기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라고 씁니다. 그럼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다 만든 다음에 꼭 내 페이지에서 작품 공유하고 링크 제출하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